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부부 애로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 넘어야 할 산이 태산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인데 태산이라면 얼마나 힘겹겠느냐. 그래서 작은 산이 있는 것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있는 것이고, 다만 큰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 있다. 즉 무신년 무신고란살에 정사고란살 월지에 경자일주 사지에 무인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신금과 사화가 사신합이 되어 있고 인목이 있다. 이 사주는 항상 불안하다. 이 자수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인사신 사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주 격극은 신금의 경금이 로군을 하고 두 개의 무토가 있다. 또한 이 사화에서 경금이 장생지로 통군을 하고 이 경금이 좋아하는 무토와 정화를 만나서 여명사주 이 정도만 돼도 중류층의 삶을 사는 사주로 상당히 괜찮은 바가 있다. 이 사주는 4월이고 인사 형살이 있고 무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열하다 그래요. 그래서 용신은 이 자수가 왕성한 경금의 기운을 설기로 뽑아내는 일지자수가 용신이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또한 인사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편을 잘 만나고 괜찮게 살 수 있는 사주인 것은 사실이나 이 여자가 남자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다운, 즉 남편은 치마를 입었고 자기는 바지를 입은 남자와 같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여자가 남자 사주로 태어난 것과 같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사와 이 경자가 사이가 좋다 그래요. 자사 특화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이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신 형합이 되어 있다. 즉 사화와 신금이 합이 되어서 사신 합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다. 그래도 이 정화가 두 개의 무토에 오나복로를 당하기 때문에 약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신 합을 하고 그 다음에 형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합을 했지만 합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형파살이 발생이 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신합수 형파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신합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신합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뒤따라서 붙는 단어가 형파살이다. 즉 사신합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형파살이 발생이 된다. 형파살이라는 것은 형살과 파살을 얘기를 하는데 형살은 형권,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것을 상징한다. 파살은 파고 깨트린다. 그러니까 법정, 구설,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을 것을 상징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명사주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조금은 이 사람도 부부 헤어졌다고 그래요. 헤어지기는 헤어졌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그러나 남편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는 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건 글을 읽어보시자고요. 이 사주가 정관격이다. 그래서 화기왕성하고 화염조토가 되니 무토의 순이라 화설생금은 관이상생이 어렵다. 그러나 일지자수가 상관이지만 조용신작용을 하므로 화기가 맹렬하지 않고 무토는 윤토가 되게 하며 재물인 인목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자수 한 글자로 인해서 사주가 화평함을 이룬다. 그런데 사신, 형합, 선화, 부파, 형파살이 발생하기에 애정의 결을 맞는다는 대표적인 육합이다. 그러므로 형합이 되어 있는 명식은 부부금슬에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사신 형합의 특징은 처음 만남은 그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형파살이 발생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했을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한 만큼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워해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원수처럼 미워하면서도 그리고 아쉬워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이 사신영합 혁파살이다. 그러나 이 사주는 경신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일지가 형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경신일주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경자일주다. 이 경금이 신금에 앉는 경신일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지가 형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주 8글자가 당주의 것이고 당주의 육친 암호문이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던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자가 양일간 신간명식에 삼형살이 있으면 가정살림보다는 외부 활동을 더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므로 가정에 안주할 것을 요구하는 남자라면 가정 불화로 작용하고 고부 갈등도 있게 된다. 이 사주는 삼형살을 자수가 맡고 있기에 삼형살인 것은 아니지만 자수가 합충을 당하면 삼형 발동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신 형합이 형파살로 변하게 된다. 일지와 합을 이루거나 성능력의 대상이 되는 관살에서 부승을 찾게 되는데 자중계수와 사중무토가 명암합을 이루고 자중임수와 정화가 명암합을 하고 있으니 정화가 남편이다. 그런데 즉 다시 이 얘기를 해서 이 경자 일주와 이 정사 월주가 만나서 사중무토 자중계수 무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남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화의 육신인 사화는 외롭고 고독하며 부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사고란으로 일지자중임수와 합을 하면서도 신중임수와도 명함합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며 사신형합을 함으로 절대 적이라고 할 만큼 부부 애로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게 되는데, 또한 남편의 육신인 지지사화에서 2개의 무토가 투출하였고 무토는 정화의 상관이다. 그러므로 정화 남편의 난폭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사충을 하는 운이나 사명 발동하는 운이 오면 부부 이별사가 성립한다. 특히 월지사가 지지암합하는 남편궁이므로 특자 이후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데, 정화 정관이 등록하고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환내빈이다. 그 이유는 월주공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정사, 이 부분이 공망이 되어서 남편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중 병문은 공망이며 정화 또한 공망지의 자아니 어머니와 남편 덕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됨을 상징한다. 이 사주는 음양이 중화를 이루어 길하게 보이는 사주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가면 남자에게 어울리는 사주로서 여자에게는 남자 옷을 입은 격으로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요. 을묘대운은 이성의 눈뜨는 운으로 결혼하는 운이다. 왜냐면 을경합을 하는 그 대운이고 이 자수와 묘목이 동하게 된다. 자묘 형살에 의해서 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이 동해서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화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묘 상형살의 물의 지형은 발생하지 않으나 이 자묘가 형을 하기 때문에 동하는 현상이 되어서 식상 자궁이 동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리워지는 이러한 상태로 그래서 결혼운이 된다 그래요. 갑목대운은 무난한 우이지만 갑인대운이므로 삼형살이 동합으로 형파살이 작용하여 사주 전체가 동하게 된다. 그래서 37세 갑신년을 만나야 본격적인 사명 발동이 되는데 갑인대운의 갑목과 갑신년의 두 개의 갑목이 무토를 파극하고 두 개의 신금은 두 개의 인목과 금목 상전을 하며 두 개의 인목은 인사신 형살이 발동한다. 한마디로 사주 전체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 무토의 사망운이기도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사망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형제인 무토 외삼촌이 사망했다. 누구나 부부 위험수는 일생에서 몇 번이 있게 되는데 그때를 어떻게 잘 참느냐, 인내력이 어떠냐, 져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 보면은 부부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요. 단지 자기가 얼마만큼 참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별히 부부 해로 못할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참고 무난하게 살면은 괜찮은 그러한 사주도 있다. 그런데 참지 못하는 그것에서 문제가 되는데 양보하거나 져줄 줄 모르는 일지상관에 사명사를 가진 여인으로 남편에게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특히 이 사주에서는 애교가 없으며 치마만 둘렀을 뿐 남성적이기에 지는 것이 이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애교, 그래서 이 애교는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애교는 어떠한 사람, 간담을 녹일 수 있다고 그러죠. 여자의 눈물은 바위덩어리도 녹이고 쇠덩이도 녹인다. 이 애교 또한 바위도 녹이고 쇠도 녹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애교가 없는 치마만 둘른 통나무였다면 이것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정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완고한 성격인 것은 좋으나 융통성이 부족하므로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잘못을 따라서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을 피곤하게 하는 격으로 단 하나도 지고 넘어가지 않고 일일이 따진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고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정관격의 안 좋은 부분이 되는데
이 사람은 너나 없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덮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하고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애교도 있고 그래야 된다.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된다. 여자는 특히 애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번 어떤 실수를 하면 그것을 무슨 세포트 그 개가 무엇을 물고 절대 자기 이빨이 빠졌으면 빠졌지 자기가 물은 것은 안 넣는 그러한 스타일로 물고 늘어지면 손들게 된다. 상대방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경자일주 여명이 삼형살로 형성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경자일주 여명이 이처럼 삼형살이 형성된 사주는 반드시 교도관 간호사, 정육점 운동선수, 군인, 경찰 등 무관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길하다. 이런 여자가 간호사가 된다면 애교스럽게 조금 따끔해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안심을 시키면서 주사를 놔도 주사를 주는 것이 아닌 어떻게 그냥 요 주사를 갖다가 침을 넣는다 하는 그것이 아닌 이 주사로 그냥 콕 찔러버릴 것이다. 아마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필자가 생각을 하고 웃었는데 어찌되었건 좀 애교가 없다. 그러니까 매사에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좀 속이고 나긋나긋하게 애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도관, 정육점, 운동선수, 군인, 경찰 등 무관 직업을 가지는 것이 대체로 길할 것이다. 이 당주는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어떤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생각해 볼 때 저주주 모르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그것에 아마 남편이 지쳤을 것이다. 그러면 지쳤으면 지쳤지. 그냥 밖으로 문 닫고 나가버렸으면 될 것이지. 왜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남편 사주에서 있었을 것이다. 하여간 어찌됐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서 병원에 이 여성이 입원하게 되었고 이 남편을 고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남편은 구속 수감이 되었고 여기에서 풀려나는 그런 조건으로 부이별도장을 찍게 되었다. 이처럼 형파살이 있는 이러한 사주, 사신 형파살.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하고 말하는 것이 사신합이다. 그런데 사신, 합수, 선합, 후파살. 이 후파살이 발생해서 형파살이 발생을 해서 그때 이 형파살 작용으로 인해서 남편이 결국에는 손들게 되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이렇게 형파살이 발생하면 백전백패 이 정사일주 남편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자, 무신일주와 정사일주가 이 신금에서 사신, 합수, 선합, 형파살 이것이 발생을 하면 이 정화는 백전백패 반드시 질 것을 상징한다. 오늘 이 사주의 감명의 주요 요체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러면 오늘 또 큰 공부를 하나를 한 것이다 그래요. 이 정화가
이 정사 일주가 서로 간에 고란살끼리 만나서 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형파살이 발생하게 되는데, 형파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정사는 백전백패.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큰 도움 되셨길 바라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